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지수가 다시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연일도 신고가 랠리를 쓰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3,415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전 장중에 34만 원 선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3만 4천 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금 오후장 되면서 SK하이닉스로 붙었던 수급이 좀 삼성전자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지금 또 2% 넘게 상승하면서 7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이며 8만 원 탈환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다소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인지 반도체 대장주들 전망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전망, 예, 좋죠. 예. 원래 조정은 기다리면 안 오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사면 조정이 오죠. 맞아요. 항상 이제 주식의 법칙인데. 지금은 생각 없이 조금 사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시는데 지금 그냥 음봉만 나와도 윗꼬리만 달아도 좀 따라서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물량 있으신 분들은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셔야 되는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된다. 물론 이제 대형주가 하루 2%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날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한 5거래, 6거래일 동안 지금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장중 조정만 봤는데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물량도 조금 쌓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사이클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앞에서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4년 만에 오는 KPX 투자의 증가를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메모리 단에서 D램보다도 더 안 좋았던 낸드가 지금 샌디스크에서 10% 가격을 10% 올렸는데 마이크론 쪽에서는 지금 30%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낸드도 공급 부족이 나온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 이슈가 지금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부족하면 가격 올라가고 증설하고 이게 다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니까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좋은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많이 눌렸던 낸드 관련 장비 소재 만드는 회사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 초입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조금 심상치 않다. 쓰나미가 올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반기는 나머지 이제 올해 하반기는 남아 있는 한 이제 12월까지는 당분간 반도체가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생각 없이 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는 반도체 랠리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금 낸드 플래시 쪽 관련주 흐름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낸드 쇼티지 전망과 함께 낸드 관련 종목도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칩 루빈의 저전력 반도체 바로 GDDR7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 저전력 반도체를 포함한 낸드 밸류체인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GDDR7 가격이 HBM 대비해서 50% 저렴하기 때문에 빠른 공급을 위해서 함께 쓰는 방향을 채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HBM에서 또 수급이 이렇게 좀 확산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GDDR7이 살짝 생소한 분들이 많으셔요. HBM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쪽 모멘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좀 옥석을 가려주실까요? 네, 확실하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뭐 HBM에 이어서 HBF라는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개념인데 그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투자분께서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GPU 루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HBM보다는 HF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모습, 그 다음에 뭐 테스트를 중심적으로 했을 때 이런 낸드 플래시에 대한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에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반도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아니기 때문에
어떤 품질 평가는 제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HBM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CXL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가 휘발성이 있지만 데이터 같은 경우 빨리 넘기다 보니까 장점이 있는 부분들. 지금도 SK하이닉스가 HM4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 가격을 주고 우리가 살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골드만삭스나 이쪽에서는 뭐 HBM4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후반 기업 다변화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투자분들께서 조금 긍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HBM4가 나왔는데 어떤 데이터 전송량이라든가 데이터 저장량 이런 것들은 전 모델 대비해서 50%, 그 다음에 발열 같은 경우도 한 50%가 덜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발열이 이제 이전 모델 대비해서 했다고 해서 루빈에 넣었을 때 발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액침능과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론은 나온 거죠. 우리가 이론은 나왔는데 실제 이 제품에 녹였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이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디어 나왔고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시키기 위해서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에서 받아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의 수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라고 쳤을 때 사실 안 오른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HBM보다도 이제 낸드나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뭐 테스나, 뭐 유진테크나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안타깝게도 쫓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종목들이 확실하게 밸류체인에 있고 만약에 완전하게 그 변동성만으로 했을 때는 뭐 후성이나 뭐 KC텍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검색했을 때 리포트가 확인되지 않고 저도 이 종목들 참 좋아하지만 한 뭐 3개월, 6개월 보였을 때 이 종목이 과연 현 위치를 유지를 해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좀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밸류체인이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는 뭐 유진테크나 뭐 한솔케미칼, 원익 QNC, 뭐 PSK홀딩스, 원익 IPS 이런 좀 담보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기 안전해 보인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유진테크, 원익 QNC 등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가 그동안 학습에서 또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불러올 수 있는 이 지금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장 장치인 낸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흐름도 앞으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로봇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로봇주가 또 한 번 오늘 불기둥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건희 대표님, 로봇주들이 오늘도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로봇주들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의 초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로봇주들도 지금 워낙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아서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뭐 이제 뭐 지금 흐름이 좀 다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아니면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쪽보다는 산업용 로봇 만드는 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으로 이제 당장 이제 그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움직임이 크고요. 오늘도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쪽들이 계속 지금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로봇스타도 마찬가지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외에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두산 로보틱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 이슈까지 같이 부과가 된 거죠, 지금 결국에 보면. 근데 이제 주가가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로봇주는 밸류가 지금 계산이 전혀 안 돼요. 예측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적 시즌에는 깨갱하고 있다가 실적 시즌에 볼 게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금리나 기조 나오고 정책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좀 과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이제 물량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로봇주들은 오히려 이제 조금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그나마 좀 편하다. 한마디로 이제 제일 편한 거는 대주주가 대기업인 회사들 찾으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그 외에 이제 시메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과 잘 연동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뭐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도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덜 올랐습니다. 이런 덜 오른 종목을 찾아서 사놓으시면 로봇주들 움직일 때 같이 한번 움직이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불기둥 뽑고 있는 종목을 너무 쫓아가시기보다는 덜 오른 이제 로봇주들을 좀 사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는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에 로봇주를 보유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또 뉴로메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금융주와 지주사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주식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프리마켓에서부터 금융주와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승했고요. 지금도 그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지난주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굳이 뭐 기준을 강화, 고집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자 오히려 그때는 세론 물량이 출회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세론에 좀 주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정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처럼 좀 담는 전략을 유효할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세론으로 작용할지 기대감으로 작용할지 참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런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괜찮았다고 했을 때는 세론의 영역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주 초반에 매도가 나왔지만 저번 주 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질문지는 세론에 대한 우려일까라고 했었는데 오늘 수급 다른 모습이에요. 코스피 수급 등을 봤을 때 금융주랑 지주 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대주 양도세 관련 뉴스가 나왔으면은 그 뒤에 배당소득 분류과세, 그 다음에 자사주 강제 소각 이런 뉴스가 연달아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달아 두 가지 뉴스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을 때는 후퇴하는 게 맞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는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뭐 내가 금융이랑 증권을 좋아한다. 근데 그런 섹터들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략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은 PBR도 0.78 요 정도 되고 배당도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오늘 지주사를 유심히 봤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도 기간주를 거친 다음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PBR이 낮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맨 뒤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은행이나 증권주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종목 발굴해가지고 약간 손만 느끼는 거 좋아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주사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친 상황 안에서 시장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용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그래서 그런지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 중에서 어떤 쪽을 좀 봐야 될지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뭐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덜 오른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롯데지주라든지 자사주는 많은데 근데 이 회사는 단점은 자회사들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죠. 롯데 쪽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의무소각하게 되면 올라오지 않겠냐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대주주 요건 하나 이후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으로 가면서 자사주 오픈 증권회사, 부국, 신영, 미래에셋 이 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지주사는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많이 올라오는 종목 사시면 됩니다. 한화, HD, 현대, 그다음 삼성물산,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 회사들이 좋은 회사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밸류가 1배가 넘어서 부담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 1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2배를 갈 거를 목적으로 두는 회사를 사셔야 된다. CJ도 마찬가지고 HD, 현대, 뭐 그 외에 이제 SK도 마찬가지죠.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지금 자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주사들은 흐름을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좀 너무 이제 좀 작은 종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현대백화점 갖고 있는 현대GF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저는 나빠 보이진 않은데 다 알고 시장에서 막 올리죠. 이제 자산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싼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KG케미칼이라든지 뭐 KCC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좋은데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런 거 이제 감내하실 분들만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편하게 하실 거면 그냥 그 대기업들 보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제일 편하게 사실 거면 삼성물산을 사시는 게 제일 편하실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뭐 반도체 쪽과 지주사는 시장의 흐름에 좀 따라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대표님한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상반기 우리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조방원은 좀 약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요즘 시장의 키워드가 금반지라고 하더라고요. 금융주, 반도체, 지주사 이렇게 줄여가지고 금반지라는 키워드가 또 주목받고 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이 금반지 흐름이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조방원 상반기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럼 지금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재편해야 될까요? 뭐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게 마음처럼 되면 좋은데 조방원이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도 제가 볼 때는 상승 초입인 것 같고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조선은 근데 아직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방산도 이제 수직 모멘텀이 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방원도 언제 다시 튀어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반도체, 뭐 지주사, 뭐 이렇게 금반지 해가지고 나오지만 지주사 그다음에 금융사, 금융도 사실 작년부터 좋았거든요. 지주사도 올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름대로의 이제 사연은 있지만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죠. 내가 이제 수익을 많이 본 조선방산이 있는데 비중이 너무 많다, 뭐 50~60%씩 있다 그러면. 일부 좀 덜어내서 뭐 반도체를 좀 사시거나 지주사를 좀 사시거나 이렇게 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를 팔아서 어디로 가라 이런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안 맞는다. 지금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이 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 외국인들의 지금 유입이 지금 한 300포인트가 넘어가는 3,400포인트까지 오는 과정에 외국인들의 그렇다 할 만한 유입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진짜로 이 법률안이 다 개정되고 정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섣불리 뭐 이거 팔아서 저거 가고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대장주를 살 것이냐, 뭐 반도체주에서도 안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 짜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 한 5종목 사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두 종목,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지주사에서 한두 종목 이런 식으로 좀 압축시키면서 종목을 좀 줄여나가셔야 된다. 대신에 주요 섹터의 대장주들은 하나씩 갖고 계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대표님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세 상승장의 투입에 있는 만큼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좀 기민하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장에서도 자동차 섹터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유럽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현대차와 또 기아가 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팀장님. 현대차와 기아가 올라줘야 또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섹터는 지금 구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앵커님께서 저도 이 판매량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뭐 유럽이든 북미든 간에 판매량이 엎착뒤치락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이랑도 이제 엎착뒤치락하고 있고 차종 내에서도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에 따라서 엎착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가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뭐 북미 수출이라든가 유럽 수출 잘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했었죠.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사재기가 나오면서 뭐 판매 대수가 증가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관세가 이제 협상이 조금 불투명해지면서 25%를 부과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투심이 약화된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 한 달 단위로 봤을 때는 완성차 관련세 부정적이지만 실적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원래는 1,200원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1,300원대 후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주 같은 경우 오히려 환차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지금 사가지고 다음 달에 10% 수익 내자 이렇게 말씀 안 드렸고 배당 수익 내 그다음 PBR 괴리 이내로만 리스크를 감내하고 내가 원래 사려도 완성차 비중의 절반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번 주에 사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4%에다가 내가 원래 하던 매수 비중의 절반만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내가 보유 기간을 늘리더라도 안전하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은 데이터가 다소 아쉽게 나왔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봤을 때는 나중에 박스권 아랫단에서 추가 매수해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는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LNC 바이오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도 9%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또 관련주여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탑픽주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어요? 예, 지금 엘리비의 리트로라는 제품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건데 LNC 바이오가 이제 사실은 그 피부가 조금 훼손되거나 할 때 창상 피복부터 시작해서 진피층을 좀 살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던 회사가 지금 이제 아예 미용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콜라겐 성분을 직접 투여한다 피부에 특히 이제 얼굴의 윤곽을 좀 좋게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의료기기 재료업체, 원재료 업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휴메딕스를 좀 이용해서 같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판권은 휴메딕스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를 갖고 왔고요.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라서 사실 좀 부담스럽죠. 사시기 좀 애매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휴메딕스를 좀 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리투오, 엘리아비의 리투오에 대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필러 수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7월 달에 수출입 실적 나오면서 사실은 77,000원대까지 한번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가격은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이고 동종업계 뭐 휴젤이라든지 다른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은 조금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주 짧게 좀 여쭤볼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탑픽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 삼양홀딩스고 삼양식품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름만 비슷한 겁니다. 근데 네네. 하는 업무가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스페셜티나 약간 음료 쪽, 음식료품 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자사주 쪽으로 준비해 온 겁니다. 자사주를 9% 보유를 하고 있고 PBR 0.37이고 배당 수익률이 4%입니다. 그다음에 관계사로 이제 밸류 파트너스는 자선운용사가 있는데 이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선호할 수 있다 판단돼서 목표가는 99,000원, 손절가는 8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